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3월 25일 기술적 분석의 종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말에 어제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니까 혹여나 어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오픈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차 같이 참고하시면 좋은 또 성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 주말에 이제 소식 하나가 들어와 있죠. 러시아에서 이제 테러 사태가 일어나면서, 글쎄요, 지금 이제 방송을 좀 미리 찍다 보니까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예상이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떤 이슈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일어났다라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겠지만, 러시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악의 축이기 때문에 뭐 나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파장이 그나마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자리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나름의 이제 뭐 단기 쌍봉이라든지 좀 어려울, 그러니까 꺾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패턴들을 만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이슈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또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스럽다? 아마 적어도 그냥 보합권 출발보다는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아시아장만 영향받고 미국 시장은 상승하는 뭐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무작정 쫀다 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어찌 됐거나 위치상으로 작은 이슈 하나가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예측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장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시장의 세력들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 한 2조 쏘기로 했다."라고 하면 장 초반부터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선물 매집 매수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현물 매수 들어와서 받쳐주고 종가 고가로 끝내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예측이 뭐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어제 라이브 때도 그렇고 기관차 때도 그렇고 그전에 모닝 브리핑 때도 그렇고 계속 설명해 드렸다시피, 2782를 저 마디를 넘어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3000은 못 찍더라도 최소한 2950은 찍을 거거든요. 그 흐름이 그렇게 쉽게 열리려나?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이 본인들의 비중이 큰 종목들의 어떤 가격 띄우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를 쉽게 넘는다?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특성상, 패턴상,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뭐로나 어렵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넘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는다. 그나마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코스피는 우리가 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하시더라도 코스닥을 하고 잘리더라도 코스닥에서 잘리는 것이 좀 더 낫다. 코스피는 저렇게 흘러가든 말든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지, 우리가 저 흐름에 계속 뭐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 막 안타까워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이럴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수의 흐름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저는 차근차근 우리 할 일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어찌 됐거나 오늘 월요일 출발해서 확인할 것은, 뭐 러시아 테러 사태 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선물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같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얘네는 지금 단기 또 쌍봉을 맞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구조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러니 뭐 여기에서 자신 있게 뭐 뒤집어서 쫓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 일봉상으로도 살짝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상방으로 돌파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터져 나가니까 따라 붙는다? 뭐 그것도 애매하다. 재밌는 거는 역시나 이 갭을 계속 지키는 모습이죠. 이 갭이 깨져야지 또
어떤 조정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다른 거 없이 이 일봉상의 20평만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시장의 흐름은 큰 틀에서는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이나 그저께 기관차 방송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갭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갭은 메워야 될 갭입니다. 그러니 뭐 어디를 찍든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2782를 부근을 찍고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밑에 내려오면,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2607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올해 이 자리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자리를 목표로 한번 여기에서 쳐서 여기까지 노려보는 전략, 뭐 그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그랬죠. 인버스나 굿버스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까 안 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는 어찌되었거나 저는 조금 더 가치가 있다, 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코스닥은 이런 지수적인 흐름에서 조금은 어긋나 있다. 비록 이 수렴하다가, 아까 수렴도 말 그대로 파동이 하나 두 개째 만들어지다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보통 3파동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올라가도 다시 떨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디를 찍고 떨어질지 모르고, 더군다나 이 효율이 낮기 때문에 코스닥을 매도 치는 거는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종목별로는 계속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컷만 있으면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성님들의 포지션이 만기 이후에 매도로 쌓였다가 무서워서 이날 도망간 날이고, 그 다음날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바로 초반부터 뒤집어서 매수로 따라붙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매수로 구축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밸류업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저게 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런 정도로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어찌되었거나 아직 추가적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 흐름들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해보면 환율 재밌죠. 무슨 한나라의 확률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반복하는데, 저는 여전히 큰 틀에서는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슈팅해봤자 그때 얼마라고 했죠? 80 몇 원이었죠? 좀 봐야 되겠는데, 어찌됐거나 1380 몇 원, 그거를 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내려와 봤자 1250원 깨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심축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저는 일단은 계속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 환율 때문에 지수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뭐다?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어 놓은 종목 자리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과 종목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